안녕하세요. 카톡용 에디터 조영규입니다. 지난 한 주에 자동차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7세대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 디자인 공개. 현대자동차에서 지난 10월 19일 날 오전에 그 신형 그랜저의 풀체인지 되는 사진을 디자인 이미지를 11장을 좀 정식 공개했잖아요. 이 디자인이 공개되면서 정말 그 온갖 커뮤니티와 뭐 유튜브 여러 가지 자동차 업계에 정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는데요. 제가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스타렌저라느니 뭐 로봇 청소기 아니냐. 면도하고 싶게 생겼다. 근데 디자인은 공개되자마자 그 지난 주말 사이에 그 위장 막 벗겨낸 이제 그런 테스트 차량들이 막 도로에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실제 차량 사진들을 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호의적인 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이번 7세대 신형 그랜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면 디자인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 그 스타리아의 그 우주적인 느낌을 가진 얼굴 디자인을 그대로 이식을 했어요. 일자로 길게 뻗은 그 가로형 바 타입의 LED 램프가 들어가고요. 그 주간 주행등이죠.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위치한 그 그릴 모양들. 앞으로 이게 다음 세대 현대차들의 그 패밀리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 LED 그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에서는 이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게 좌랑 우랑 그 가운데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분할된 선이 보이는데, 새롭게 공개된 신형 그랜저의 이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 길게 그냥 분할된 지역 없이 하나로 쭉 통일돼서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디자인이 나오더라고요. 다만 현재 도로에서 이제 좀 테스트 카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실제로 그 좌우의 라이팅은 양옆에 그 끝쪽에만 나오고 가운데는 좀 희미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차량이 출시되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런 디자인이 일각에서는 어떻게 그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의 승합차 디자인을 그대로 이식을 하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벤츠도 스프린터랑 V클래스가 E클래스, S클래스 같은 이런 이제 승용차 모델들과 같이 디자인을 공유를 하잖아요. 현대자동차도 똑같아요. 사실 이게 그랜저가 스타리아의 디자인을 가져갔다고 해서 별로 크게 문제될 거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다음 세대 현대차들의 패밀리룩으로 적용될 디자인 언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소나타 같은 경우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는 차량의 디자인이 새로운 이런 그랜저와 스타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측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즘에는 이 쿠페형 디자인이 승용차뿐 아니라 SUV에까지 적용이 되는 시대인데, 근데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런 최근의 트렌드와는 정반대의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이제 유연한 곡선보다도 그 전통적인 세단의 그런 중후한 프로포션, 좀 레트로 키워드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 언어를 좀 고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이 C필러 쪽에 있는 쿼터 글래스가 아닌가 싶어요. 과거 그랜저 1세대 그 모델에 적용되었던 이제 디자인 요소 중 하나인데, 참고로 이 부분 때문에 그 같은 형제차인 기아의 K8에 비해서 좀 헤드룸 공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참고로 그 1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 그 미쓰비시와 공동 개발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당시에는 그 미쓰비시가 그 기술을 주는 좀 갑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래도 현대차가 1세대 그랜저 개발하면서 당시 뭐 디자인이라던가 실내 인테리어에서 어느 정도 그 입김을 행사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쿼터글래스 같은 디자인 요소도 분명 1세대의 그랜저, 확실히 그 현대차만의 자체적인 헤리티지라고도 볼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측면으로 이제 쭉 훑어보다 보면 이 팬더 쪽의 디자인이 확실히 눈에 띄는데요. 볼륨감이 굉장히 크고 외부로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요. 그 웅장한 이미지에 좀 플러스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팬더 디자인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그 측면에 휠을 감싸고 있는 이 금형의 패턴이 좀 겹겹이 그 양각, 음각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가지고, 개발할 때 이거 철판 이게 좀 이제 성형하면서 이 굉장히 이제 개발팀이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났을 때 이거 판금집 사장님들 굉장히 수리하기 빡셀 걸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도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금 그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갔어요. 그랜저 3세대, 그 XG 모델에도 적용됐던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됐는데, 그 3세대 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대가 옛날이다 보니까 좀 누수 같은 결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현대도 그 사이사이에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을 거고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도어 캐치 같은 경우는 그 오토 플러시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뭐 개미 눈곱만큼이라지만 공기역학 성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싶은 그런 측면도 있긴 해요. 그리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 이 전면에 그 주간 주행등과 같이
가로형 바 형태로 이제 통일감을 많이 이렇게 키웠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 턴 시그널, 그러니까 방향 지시등 같은 램프는 그 최하단의 범퍼 쪽으로 많이 좀 다운이 돼 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약간 그 뒤따라오는 그 후방 차량이 좀 차고가 높거나 이런 대형 트럭 같은 경우 좀 가시성이 약간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살짝은 있습니다. 겉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실내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에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 이게 되게 말이 많았는데 1세대 그랜저의 그 스포크 디자인을 정말 그대로 이제 거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들고 나왔죠. 실제로 이게 보면 1세대 그랜저처럼 그 중앙에 혼 커버가 아래쪽에 스포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게 3스포크에 가까워요. 좌우에 리모컨 조작부를 이게 넣어놨는데요. 스티어링 휠과 가운데 혼 커버가 좀 흰색, 베이지 색깔로 이렇게 색깔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서 뒤에 있는 이 양옆에 좌우의 스포크 역할을 담당하는 이 리모컨 조작부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은색이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계기판이라던가 이런 뒷자리 대시보드 이런 것들과 색깔이 똑같이 합쳐지면서 이 검은색은 약간 배경화면처럼 되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혼 커버와 스티어링 이 하얀색의 디자인만 딱 눈에 띄도록, 그래서 이 디자인의 레이아웃은 1세대 그랜저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과 거의 그대로 유사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디자인을 잘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 요소는 바로 이 칼럼식 기어 노브를 적용했다는 점인데요. 사진을 잘 보시면 센터 콘솔 부분의 조작부를 없애가지고 공간적인 활용성을 높인 거를 첫 번째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칼럼식 기어 노브를 적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경제성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차에 있다가 차량을 출발할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손이 어떻게 갑니까? 먼저 오른손이 기어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티어링 휠에 손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칼럼식 기어 노브를 적용했다면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손이 바로 핸들로 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 행동의 경제성을 이제 많이 추구하는 점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헤드레스트가 진짜 말이 많았어요. 지금 공개된 사진 이전에 원래 유출된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 ET 같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약간 치과 진료의자처럼 근데 이게 다만 형상을 보면 이 헤드레스트가 앞뒤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일단은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 차량에 나와봐야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헤드레스트 앞뒤 조절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신형 그랜저 일단 사이즈만 보면 전장 5035mm예요. 그래서 그 이전 세대 그랜저보다 45mm가 늘어났거든요. 길이만 5m가 넘는 엄청나게 큰 차가 됐다는 소리인데요. 그랜저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뭐 회장님 차, 부잣집 차 이런 고급차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현대도 이제 전략을 바꿔서 30대, 40대가 탈 수 있는 좀 젊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아빠차, 패밀리카, 심지어 오빠차까지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7세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중후한 디자인과 더불어서 과거 그 1세대 그랜저의 그런 헤리티지가 담긴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채용을 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50년대 이상의 중장년층한테도 그 과거의 추억팔이 내지나 그 향수를 어필할 만한 그런 세일즈 포인트들을 노린 점들이 약간 엿보입니다. 일단 현재 그랜저의 이미지만 보면 그 엄청난 수준의 좀 가격 상승을 동반할 만한 요소들이 보여요. 프레임리스 도어라던가 히든 타입의 도어 핸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상에서 금형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기존의 그랜저보다는 거의 한 10% 이상 가격이 높아지지 않을까. 거의 뭐 5천만 원대, 6천만 원대 이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대형차나 제네시스로 넘어가 버린 이런 그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고객들을 다시 현대차로 끌어오는 좀 이런 포지션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행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미세하게 그 고급차스러운 포지셔닝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인 만큼 요즘에는 많은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차량을 좀 보수적으로 이제 연식 변경을 하거나 풀체인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현대는 그래도 그랜저의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 같은 이런 아이덴티티 요소들을 마음껏 담아내서 거의 그 내연기관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이런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신형 그랜저 좀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소통 주시면 저희들이 그 댓글을 보고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런 자리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카통용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